안녕하세요. 소설 하다의 31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책 소개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제 질문을 던져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소설을 읽고 어떤 거를 기대를 하시나요? 그 소설이 자신을 어떤 뚜렷한 목적지에 데려가 줄지를 기대하는지, 아니면 그것과 반대로 또 다른 곳에서 내가 길을 잃게 할 것을 기대를 하는지 굉장히 상반되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후자의 소설, 그러니까 어떤 소설은 그 소설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거지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물음표로 남은 질문을 주는 소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얘기해 볼 소설은 바로 그런 소설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 오늘 얘기해 볼 소설이 이선진 소설가님의 밤의 반만이라도 라는 단편 소설집입니다. 최근에 장편 소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랜만에 단편 소설집을 하는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이 이선진 소설가님의 이번 소설집에 대한 제 인상을 한번 얘기를 하면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보법이 남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보법이 뭔가 이제 걸어가는 뭔가 이런 방법이겠죠. 근데 아마 무협지에서 나왔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굉장히 특이한 사람, 남들과는 다른 뭔가 독보적이거나 굉장히 예외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방식이나 태도를 보고 역시 보법이 남다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 소설에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가장 크게 있냐라고 한다면은 한마디로 이 문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장이 어떤데요? 라고 보면은 전 문장이 굉장히 시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시적인 문장.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적이란 게 우리가 보통은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 흔히 말하는 서정적인 문장을 시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시적인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감한 도약과 과감한 어떤 비약이 합쳐지고 그럼으로써 만들어지는 약간 그 이상한 기운? 저는 그런 것들을 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은 호수, 그대는 배라고 했을 때는 우리 머릿속에 더 이상 뭔가 이런 많은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계작용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은유적인 거죠. 그러니까 유사성에 근거해서 이거면 이거라고 해서 우리가 되게 낯익게 매칭이 되는 개념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선진 소설가님의 시적인 느낌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A라는 개념이 있으면은 그 개념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일 것 같은 그럼 B라는 개념으로 툭 넘어가는 거죠. 이 문장을 쓰는 방식이.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언어 유희처럼 느껴지면서 읽는 맛이 있습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좀 느끼는 게, 제목이 밤의 반만이라도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의 반만이라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정말 의도적으로 우리가 어떤 발음되는 거라든지 쓰여지는 것들에 대한 언어 유희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되게 재밌고 한편으로는 그 언어 유희에서 끝나는가? 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런 말장난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말장난처럼 쓰였던 어떤 그런 문장들이 마치 그러니까 약간 그 마인드맵처럼 막 이렇게 문장들이 나가거든요. 마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르면 기차,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나아가는 것들이 나중에 이르면은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풍경을 보여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 딱 정확한 어떤 요약될 수 있는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풍경? 마치 이 마인드맵을 다 따라가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하나의 추상화 같은 혹은 풍경화 같은 그림이 우리 앞에 펼쳐진 느낌? 그래서 그냥 그거를 고지곳대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무슨 의미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지나쳐왔던, 그러니까 그 유희인 것 같고 말장난인 것 같던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다 모여서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의미로서 이렇게 육박되어 온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육박되어 온 느낌의 소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이제 문체뿐만 아니라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랑도 저는 좀 일맥상통하게 느꼈는데요. 많은 경우, 여기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주인공이 퀴어입니다. 퀴어. 그러니까 성소수자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리고 또 흥미롭게도 보통 이제 뭐 퀴어를 다룬 소설들은 많은데 이 퀴어 주인공의 부모님도 혹은 자기 어떤 파트너의 부모님도 퀴어인 어떤 설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퀴어인 인물로서 받고 있는 뭔가 억압이나 뭔가 그걸로 힘듦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형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뭔가 이 힘든 상황을 우리가 전진함으로써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벗어나는 대상으로 뭔가 이 작가님은 안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현실에 대해서 이 되게 고난이 가득하고 지옥 같은 현실을 살아내는 것으로 쓰고 있어요.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돼서 이제 다시는 옛날 같은 일은 없을 거야. 그런 선형적인 단계가 아니라 아까 또 말했죠. 이 마인드맵처럼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다시 여기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인생이란 게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나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제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딘가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어떤 테두리 내에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인생이란 건 결국 어떤 하나의 큰 정원을 뭔가 내가 하나씩 보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설의 이야기를 다룬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읽고 보면은 다 읽다 보면 그렇다고 근데 또 비극적이냐? 그러니까 영원히 나아지지 않아서 비극적이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은근히 뭐랄까요? 그 안에 낙관과 희망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진 모르겠는데 극복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 단계를 통과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현실이 막 이렇게 밝게 끈다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럼으로써 뭔가 이렇게 위로가 느껴지는 소설이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좀 인상이 깊었고, 소설집마다, 작가님들의 소설집마다의 어떤 종류가 다른데, 어떤 소설집들은 단편 소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자기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수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작품은, 어떤 소설집은 작품들은 여러 개라도 내가 어떤 작가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공통적인 성질의 작품들을 수록한 단편집도 있는데 이건 역시 후자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있어요. 설정도 그렇고. 하지만 저는 읽으면서 이걸 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선진이라는 사람은 이런 작가구나. 이 작가님은 뭔가 어떤 식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좀 요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작품만 보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되게 나는 이런 글을 쓰는 작가야 라는 그런 정신으로 여기 있는 여러 단편들을 썼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한편으로 굉장히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 표현이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용감하다. 어떤 용감함? 극복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용감함? 그러니까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을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 용감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준다, 어떤 목적지를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것은 단정 지어야 되고 어떤 것은 통과해야 되고 어떤 것은 극복할 수 있어 라고 그런 식으로 서사를 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극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고 극복하지 않음으로써 껴안는, 그것을
드는 어떤 삶의 그런 자세가 느껴지는 소설집이라서 그런 용기가 느껴지는 소설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약간 저는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겨울에 밖은 굉장히 추운데 가만히 누워서 이불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읽는 소설들 있잖아요. 약간 세상과 혼자 동떨어진 느낌으로 가만히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불 속 세상에서 뭔가 공상을 하기에 참 그런 좋은 소설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마인드맵처럼 이어지는 시적인 도약의 문장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읽고 싶은 분들은 이선진 소설가님의 밤의 반이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